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MC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룻밤만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결과를 알 수 있다.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듯이 0.75%포인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확률이 82%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는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감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연준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0.75 그리고 0.75 이 자이언트 스텝만 해도 충분히 이름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0.25 베이비 스텝, 0.5 빅 스텝, 0.75 자이언트 스텝. 뭐 1%를 뭐 울트라 스텝 같은 경우로 얘기하는데 빅 원이라고도 하고요. 0.75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인상이다. 물론 뭐 웰스파고 같은 데서는 뭐 1.5%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웰스파고의 주장이고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의견은 여러분들도 의견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개인적인 의견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각자의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연준의 전체적인 의견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제임스 블라드도 1%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번 9월에는 점도표가 나오죠. 6월에 나온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말 한 3.4% 정도 금리를 원한다라고 나왔었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빠른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을 더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2.25에서 2.5예요. 자, 그럼 이번에 0.7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3%대 들어가는 겁니다. 3%에서 3.25예요. 3.4 다 왔죠? 다 왔죠? 네. 그리고 아직도 두 번이나 FMC가 남아있다. 두 번이나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더 올리는데, 이번에 올리고 두 번 더 올리는데, 뭐 0.5씩만 두 번 올려도 1% 넘어가니까 4%대가 되죠. 4에서 4.25%가 되겠죠. 만약에 다음번 FMC까지 0.75를 올리면은 4.2에서 4.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0.75 올리면은 전도표가 어떻게 나온지를 봐야 되는데 4% 초중반에서 중반 정도 요 정도를 보통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4.5%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점도표가 나오면 이거는 기존보다 예상치보다 좀 더 과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5% 이상이 되면 4.5% 아래 이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상치 정도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OMC 앞두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도 뭐 약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약세를 보였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양호했습니다. 특히 뭐 홍콩이랑 뭐 이쪽 일본 쪽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이 밀렸고 대만이 좀 비슷한 수준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밀려 내려왔다. 홍콩 쪽에 뭐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 뭐 2%대가 밀렸죠. 그러면서 좀 그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특별히 뭐 우리나라만 뭐 어려움을 겪거나 FOMC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오히려 뭐 미국장 같은 경우는 FOMC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뭐 4.5를 넘어서 뭐 한 5% 가까이 되는 금리를 원한다라는 것만 아니면 그런 연말까지 계속 3연속 0.75가 나오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도표 유심히 보면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한 차례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은 좋았죠. 7월, 8월 중순까지 해가지고는 이 한 달 반 정도 되는 반등은 굉장히 좋았죠. 시작은 뭐 6월 말이었고요. 그래서 뭐 길게는 두 달, 짧게 보면 한 달 반 정도의 반등은 좋았고 이 반등 이후에 조정 구간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이 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게 온 거고. 그래서 2,400을 유지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이제 유럽의 CPI 그리고 러시아가 계속 천연가스 가지고 장난질을 치다 보니까 가스밸브를 잠갔다 풀었다 하죠. 자, 중국 쪽에도 가스프롬이 일주일 동안 가스관 잠근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계속 에너지 가지고 장난질을 치다 보니까
불안감이 조금 생기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가속화되면서 천연가스나 이런 쪽이 문제가 되면서 저 유럽 쪽에 CPI가 좀 안 좋게 나왔다. 미국은 그냥 예상치 정도예요. 조금 안 좋게 나온 건 맞는데 유럽만큼 쇼크는 아니고요. 유럽은 아예 쇼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단행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구간인데 지금 구간이 굉장히 피곤하고 기분 나쁜 구간은 맞지만 2400 구간 회복하면 뭐다 21선도 회복되고 2400 기준도 회복되고 가격도 회복되고 그리고 이 하락 추세도 돌파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2400 정도 회복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나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고 시장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동향 같은 경우는 FOMC 앞두고 그냥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아주 강력한 매도세까지는 아닌데 소폭 매도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대신 기관에서 코스닥은 매수하고 있다는 건 좀 특이 동향이죠. 자, 그리고 옵션 동향은 소폭 상방인데 주식 팔고 뭐 선물도 좀 팔았는데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아서 그러지 주식 팔고 선물 팔았으니까 외국인들도 이건 중립 이하 수준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선물 매수한 거를 좀 다수를 좀 줄이긴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포지션이 좀 줄었을 뿐이고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상승 포지션이 일부 좀 줄었을 뿐이고 이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중립 이상 정도인데 그렇다고 뭐 엄청난 강세도 아니고 엄청난 약세도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눈치 보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투톱은 지금 주도주가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뭐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도 지금 내려와 있는 건 좀 과하고 57,500원에서 62,500원 정도 요 사이 박스권 회귀 정도는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00을 넘어간다. 이 4분기에는 여기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넘어가면 다음 저항은 5,000원 아니 67,500원 구간 요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이제 그리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종목은 SNS텍 같은 경우가 좀 과거에 좀 과하게 밀렸었죠. 이 정도까지 밀릴 상황이 아닌데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리고 금리 인상 전쟁 때문에 밀렸다. 그래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밀려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EUV용 블랭크 마스크 쪽으로 해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거고 내년에 좋아지는 게 확정이고 펠리클까지 ASML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펠리클은 이제 90% 이상의 투과율이 필요한데 작년에 이미 개발이 끝났죠. 출시 가능한 상황이고 ASML에서 품질 테스트만 통과되면 삼성전자로 바로 들어간다.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걸 어떻게 확정짓느냐? 뭐 제가 확정지은 게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본인들이 갖다 쓰려고 여기다가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업에다가 2년 연속이나 수백억을 투자할 정도면은 내가 쓰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SNS텍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EUV용 쪽으로 펠리클을 당장 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작년에 SNS텍 90% 이상 투과율 이 성공시킬 때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삼성 SDI랑 이 삼성그룹에서 개발하는 거는 82% 수준이었죠. 그래서 SNS텍이 제일 빠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나갔고 내년도에 본인들은 자신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삼성이랑도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 있게 공장을 증설하면서 양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내년에 EUV용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펠리클까지 생산이 돼서 삼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SNS텍은 내년이 아마 턴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발전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게 좀 밀려 있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조금 이제 천천히 이제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실어주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강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순환매가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 최근에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돈다라고 보시면 되고 EM플러스 같은 경우도 CNT 집합 재촉매 제조 기술을 특허를 획득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좀 어려웠던 구간을 갭으로 돌파해서 거래량 실어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죠. 금양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가고 했는데 이런 것처럼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거는 주도주들이 기존에 강했다가 뭐 양극재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강했다가 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순환이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딘가에 큰 자금은 아니어도 작은 자금이라도 돌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수익률을 좀 끌어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확대한다라고 소식이 나왔죠. 우리나라도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도 이제 16만 대를 이제 북미 지역에다가 이제 배포한다라고 합니다. 확대한다라고 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에이테크 솔루션, 뭐 기존의 이 자율주행의 강자들이죠. 뭐 세코닉스, 라닉스, 그리고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가장 뭐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요. 모트렉스나 퓨런티어, 뭐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뭐 캠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였었는데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2,400원 다시 회복 시도하고 있죠. 그럼 캠시스가 여기서 회복을 확실하게 할지 여기서 양목 하나 세워줘야 되는데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2,400원 여기에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 주면은 이 아래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한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하락 반등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성 혹은 다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 가능성이 있고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이제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드림텍이나 나무가 같은 경우 자회사 손자회사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보시면 되고 MC넥스도 좀 억울하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우리나라 전장용 카메라의 뭐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35,000원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35,000만 회복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1차 4만원, 그 다음 2차는 한 5만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수급 때문에 좀 밀려있던 것이고 시장 때문에 밀려있었는데 기술력 좋고 이제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들이 이제 수단매가 계속 돌고 있죠. 2차 전지 쪽에 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올라오고 하는 것처럼 포스코케미칼 올라오는 것처럼 조선주 같은 경우도 죽지 않고 계속 순환을 하고 있다. 현대이프조선 올라오고 오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조선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주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강력한 모습 보이면서 오늘 거래량까지도 잘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22,000원 구간까지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세를 조금 바꿀 수 있다. 약세 구간을 떨쳐내고 얘도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면서 약세 구간을 좀 떨쳐버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삼성중공업 또 6,000원 구간만 넘어가면 그래도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정도만 넘어가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힘이 좀 붙여 보입니다. 거래량도 좀 더 싫고 강한 양목을 좀 더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조선주 좋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강밴드라든지 상강 MNT, 하이로코리아, 태강, 한국화본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뭐 시진핑이니 계속 뭐 방문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방한하는 건 진짜로 와야지 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이고 조금 올라왔다고 약세를 떨쳐냈다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도 이 정도 구간은 좀 넘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72만원 정도 구간 정도는 넘어줘야 72만원에서 74만원 사이 요 구간 정도가 좀 관건인데요. 요 72만원에서 74만원 요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또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만들 수 있는 모양 나온다. 그 전까지는 너무 큰 기대하지 않는다. 수단매 정도만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좀 작은 종목은 클리오나 토니모리 같은 거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고 코스맥스나 연우 같은 경우 같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쪽이 같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순환매 조금 돌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사료 가격 인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그리고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나왔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사료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뭐 한일사료도 요 최근에 약세 구간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는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돌파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 구간은 좀 이겨내줘야 되고 이평선 정도는 넘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기존 정고점인 7,000원 구간 정도는 넘어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뭐 살아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조금 천천히 보시면 되고 뭐 KC피드라던가 뭐 한탑, 대주산업 그리고 오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 실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아세아텍 같은 경우가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동기어나 뭐 TYN 같은 종목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기구 쪽도. 자, YTN이 요즘 민영화 기대감 가지고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요거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 이제 방송국들, 뭐 한국경제TV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뭐 IMBC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런 방송 관련 쪽이 한 번씩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조선도 그렇고 뭐 아시아경제나 SBS 콘텐츠허브, 뭐 KNN 같은 종목까지 전체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니까 한번 쓱 지나가는, 아직까지는 테마성 움직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한진카이 같은 경우가 이제 자사주 200억 취득 신탁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일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제 같은 경우 금호석유가 자사주 소각을 했었죠. 자, 한진칼에서 자사주 소각한 거 200억입니다. 자사주 취득하는 거는 200억입니다. 근데 취득보다 소각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금호석유는 200억도 아니고 1,500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좀 더 주주친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기업이 그래도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진칼 정도 수준의 200억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 싶습니다. 저거는 이제 소형주, 뭐 벤처기업이나 해야 뭐 급등이 나오지, 저런 뭐 대기업, 큰 기업 쪽에서는,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좀 적은 규모 아닌가 싶습니다. 소각도 아니고 자사주 취득이니까요. 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쿠키런 킹덤에서 이제 BTS 캐릭터 게임을 출시한다라고 예고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방산 관련주라던가 뭐 최근 얘기하는 계속 얘기 나왔던 태조이방원 있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주도주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방산 쪽은 기대감이 있고 조선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뭐 당연한 거고요. 뭐 태양광이나 이쪽은 좀 너무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아직은 죽지 않고 있으니까 이쪽은 음봉이 나오고 조정을 받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을 짧게 치고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 쪽은. 그리고 보시면은 뭐 저런 YTN 민영화 기대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매기가 쏠리곤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은 뭐 일부 테마성 움직임, 이슈를 동반한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이제 기존에도 저희가 식량 관련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엑셀 관련주 말씀드리고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후발주성, 그리고 그동안 쉬었던 뭐 소외주성 움직임 쪽에서 수급이 들어가고 이슈가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구간 자체가 좀 어려운 구간이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내년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지금 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쯤 보면은 이때가 저점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기회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내년쯤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도 지나서 3개월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다. 그러니 지금 구간만 잘 넘기면 된다. 너무 이제 뭐 불편해하지 마시고 불편한 구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